와, 한국 미친 거 아니야? 여기는 어느 전시회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제품을 손으로 가리키며 경악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사람들이 난리 났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 관련 연구기관 R&D 수석 연구원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특이하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탱크와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국방과 관련된 자료들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결국 성인이 되어서는 관련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밀리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은 어릴 적 아버지 덕분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탱크를 조종하는 보직이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탱크를 더욱 더 좋아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라크 파병 도중 사망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결사 반대로 군대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군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다양한 연구기관인 R&D에서 국방 관련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전쟁 역사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쪽 전쟁 역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던 부분은 이순신 장군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의 군인으로서 성과를 낸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엄청난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세계적으로 훨씬 더 유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도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6년 정도 매일매일 수많은 기록이 담아져 있는 그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입니다. 한산도 대첩에서의 하깃진과 명량해전에선 기록이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기지 않는 기록은 전 세계에서 오직 이순신만 가능한 기네스급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12척으로 일본 배를 133척을 물리치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보유하고 있죠. 그 덕분에 저는 명량이라는 영화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는 영광스러운 날이 저에게 찾아오겠죠? 오늘도 여김없이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연구소로 출근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는 사뭇 다른 사무실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출근하자마자 부서장님께 불려갔었죠. 그러자 부서장님께서는 뜸들이시더니 갑자기 우리 부서에서 2명을 차출해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 한국의 국방, 군사 관련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던 차에 때마침 한국에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인 로키드 마틴도 참가하게 되어서 저희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부서장님께서는 제가 한국과 아시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곤 이번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참석해보라고 배려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끝나고 바로 오는 게 아닌 휴가까지 써서 조금 쉬다가 오라고 한 것도 덤으로 말이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볼 수 있게 되었죠. 부서 특성상 장기간 휴가를 가기가 어려웠기에 해외여행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직급도 있기에 휴가를 가서도 자주 중요한 전화가 와서 불편하긴 매한가지였죠. 부서장님께서는 요즘 들어 특히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안쓰러웠는지 꼭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꼭 좋은 소식을 안겨드린다고 했죠. 물론 저는 그냥 가서 노는 게 아닌 이번 전시회와 더불어서 관련 담당자들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서장님과 대화를 마치고 우리 팀원이 모여있는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죠. 전시회에는 우리 팀원 중 2명만 갈 수 있었죠. 분명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할 것이기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부서장님께 다녀오고 나서 팀원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부서장님과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하고 이번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자 팀원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전원이 참석하는 줄 알았었죠. 하지만 저는 이번 전시회에는 2명만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저를 포함한 2명, 즉 여기서 1명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략 10명 남짓한 팀원 중 2명, 그것도 저를 제외한다면 1명만 가능했기에 서로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날짜 덕분인지 대부분의 팀원들이 각자의 프로젝트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워했었죠. 개인 일정, 프로젝트로 인해 포기자들이 속출했었죠. 마지막엔 3명이 남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엔 사다리 타기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죠. 그 결과 일본인 리나가 되었습니다. 리나는 기뻐하면서도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나도 저와 비슷하게 밀리터리를 좋아해서 연구소까지 오게 된 사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이던 직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일본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며 으쓱대곤 했었죠.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러니 팀원들끼리도 불편해서 리나가 있을 땐 한국 관련 이슈는 말하지 않게 되었죠. 리나는 일본을 극도로 사랑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교되는 걸 극도로 싫어했었죠. 과거 식민지였는데 미국 아니었으면 지금쯤 한국은 일본으로 이름까지 바뀌었을 거라곤 했었죠. 하지만 다른 팀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최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다가 경기 침체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인구도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해왔죠. 그러니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자기 말대로라면 한국이 일본 땅이었으면 그 성장이 전부 다 일본 덕분인데 실제론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리나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아닌 한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가게 되어서 많이 아쉬워했죠. 일본이었으면 저에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한국을 가게 되었다며 많이 아쉬워했었죠. 하지만 저는 일본도 궁금한 나라이지만 한국이 더 호감이어서 이번 기회에 전시회도 직접 보고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한국에서 만날 국방부와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더불어서 다른 기업들의 관계자까지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죠. 남은 기간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며 떠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리나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비행시간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저는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시무룩한 리나와는 다르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행 겸 출장을 시작했죠. 저는 공항을 내리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국하고자 길게 느려진 줄을 보며 한국의 인기를 체감했죠. 리나에게 여행 온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자 리나는 도쿄에 가면 더 많다며 으쓱대곤 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국하는데 최소 1시간은 걸리겠다고 했지만 그 예상 시간은 절반도 걸리지 않게 되었죠. 정말 긴 줄이었는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인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리나에게는 생각보다 빠르게 입국하고 짐을 찾았다고 정말 놀랍다며 애기야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대단한 것, 놀라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라며 절대 한국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리나의 투덜거림과 함께 입국 심사를 마치고 한국에서의 가이드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는 가이드가 없을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저희 연구소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측에서 원활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인 가이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일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번 핵심 일정인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도 가이드 할 수 있을 정도의 직원이었죠. 사실 저는 리나와 함께 그 직원을 잘 찾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한미연합사령부 측에선 웃으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만 해주셨죠. 저와 리나는 그 한국인 가이드를 찾고 있었고 사령부 측 말대로 저의 이름을 들고 있는 직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직원은 눈에 띄는 직원이었죠. 그 이유는
180이 넘는 키에 건강미 넘치는 구릿빛 피부, 게다가 말도 안 되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흡사 한국 유명 연예인을 닮은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멋있는 한국인 가이드는 잘 보이는 높이로 제 이름인 에밀리 환영합니다 라고 써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제가 에밀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환영한다며 답해줬죠. 오랜 비행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환한 미소에 피로가 사라졌었죠. 이때는 리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훈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오랜 비행에 피곤하지 않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피곤하다며 답을 했죠. 우리의 본격적인 일정은 다음 날부터였기에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일단은 숙소로 이동을 부탁드렸죠. 그렇게 저와 리나 그리고 정훈 씨는 대략 일주일가량 한국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쯤 도착 예정이어서 자동차로 이동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양해를 구한다고 했죠. 사실 저도 편하더라도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빠르게 숙소에 도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리나는 정훈 씨가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인지 한국인인 그가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힘든데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냐며 투덜거렸고 제가 그만하라고 하자 리나는 정훈 씨도 들리게 큰 목소리로 한국인이 다 그렇지 뭐 배려심이 너무 없다며 멀리서 왔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차로 편하게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훈 씨는 머쓱해하며 나름 배려한 건데 불편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죠. 그렇게 저는 리나 덕분에 정훈과 목적지인 서울의 한 호텔로 불편한 가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숙소까지 데려다준 정훈 씨는 혹시 저녁 식사 괜찮냐고 제안을 해주셨고 저와 리나는 어차피 밥을 먹어야 했었죠. 게다가 어떻게 해서는 인연을 맺고 싶은 정훈 씨가 먼저 제안을 해주시니 기쁜 마음으로 같이 먹자고 했죠. 물론 리나는 불편했지만 밥은 먹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리나는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에서 짐을 풀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정훈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죠. 어떤 메뉴를 좋아하냐고 물어왔고 저는 한국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메뉴를 먹어보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러자 정훈 씨는 고민을 하더니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비빔밥이나 삼겹살을 자주 먹는다고 했었죠. 저와 리나는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했었고 우리는 근처 삼겹살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음식점이어서 그런지 대기가 엄청 길었었죠. 기다릴 수 있었지만 너무 미안해하던 정훈 씨는 혹시 족발과 보쌈 어떻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구운 게 아닌 삶은 거라며 삼겹살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며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라고 소개해줬죠. 족발을 막국수에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며 여기는 아마 이렇게 대기가 길지 않을 거라며 제안해 주셨죠. 저와 리나는 너무 좋다며 그곳으로 장소를 이동했고 다행히 그곳은 이전의 삼겹살집과는 다르게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곳인지 넓은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리에 앉았고 족발과 보쌈 그리고 막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메뉴가 나오기까지 다시 한번 서로 간략하게 소개하며 내일 예정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의 스케줄을 전달받았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타이트하지 않았고 정부와 업체 관계자들과도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쩌다 보니 역사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한다며 명량 영화까지 정말 재미있게 봤다고 했죠. 그러자 정훈 씨는 감사함을 표현하자 갑자기 리나가 이순신보다는 일본에 훨씬 유명한 장수가 있다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말하며 유명한 일화까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정훈 씨는 그 유명한 업적들도 이순신 장군님의 배 12척으로 일본의 133척 배를 이긴 명량해전을 이길 순 없다고 하자 결국 싸움으로 번지려는 찰나 드디어 기다리던 족발과 보쌈 그리고 막국수가 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진정시켰고 일단은 음식부터 먹자며 정훈 씨에게 어떻게 먹으면 되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정훈 씨는 족발의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고기와 함께 막국수에 싸서 먹고 무김치와 함께 상추쌈에 싸서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나와 정훈 씨의 싸움도 잊은 채 정훈 씨가 알려준 다양한 방법으로 족발과 보쌈 그리고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게 비주얼과 냄새는 그저 그랬는데 입에 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맛을 보여줬습니다.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 게다가 무김치의 매콤달콤한 맛과 함께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막국수까지 정말 기가 막힌 조합이었거든요. 그러자 리나도 맛은 있지만 자기는 일본이 초밥이 더 맛있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번엔 정훈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했는지 리나에게 그만하자고 했죠. 그 순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2차전으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죠. 저의 중재도 있었지만 결국엔 일본은 과거 한국에게 한 행동이 있기도 했고 게다가 여기는 한국이었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느낀 나머지 리나는 그만 멈추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몸싸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나머지 저는 이만 자리를 끝내자 했고 정훈 씨에게는 사과의 말과 동시에 내일 보자며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훈 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와 리나 씨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리나 씨에게 내일 정훈 씨에게 꼭 사과하고 특히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 한국에 대한 안 좋은 발언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리나 씨는 입이 툭 나온 채 알겠다며 숙소로 들어갔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인상 깊은 첫 번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인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야 했죠. 리나와 함께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참석 준비를 마쳤습니다. 때마침 정훈 씨도 멋진 옷차림으로 호텔에 데리러 왔죠. 정훈 씨와 함께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관계자와 가볍게 인사를 하고 전시회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봤죠.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음과 동시에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하는 만큼 멋진 것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방 기술력도 훌륭했지만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들은 시연회에서 높은 경사에서 멈췄다가 재출발할 때 뒤로 조금이라도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1cm도 밀림없이 바로 경사를 올라갔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길도 마찬가지였죠. 그와 더불어서 공개할 순 없지만 다른 능력들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한국은 몇 년 후면 수출 기준 5% 안에 들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비교조차 할 수 없었었고 세계 군사력 순위를 비교해봐도 한국은 5위, 일본은 7위였죠. 이 수치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특이한 전력이 있죠. 그것은 예비군과 민방위입니다. 정말 흔치 않죠. 길가는 남자 아무나 붙잡아도 총을 주면 바로 사격 자세를 잡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리나는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은 국방에서만큼은 한국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오늘만큼은 리나는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이 부끄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리나는 정훈 씨에게 무례함에 사과했으며 다시 좋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회를 다 보고 나서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화와 더불어서 많은 기업 임원분들과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순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한국 군사력 상승에 대한 방향, 드론과 관련된 무인무기, 수출이 예약되어 있는 제품, 마지막으로 이번에 폴란드와 체결된 40조 규모의 계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정말 대규모의 전차와 자주포를 포함한 경공격기 등등 많은 제품들이 계약이 되었었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한 한국 관계자에게 축하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저는 한국의 오랜 팬이라고 어필함과 동시에 한강의 기적과 이순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치며 한국을 좋게 봐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서
자세히 알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었죠. 이번엔 리나도 마찬가지로 일본인이지만 한국은 정말 존경스럽다고 해줬습니다. 그러자 한국 관계자들도 감사하다며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찰나 우연히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가 몰았던 전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차를 보며 아버지가 떠올라 갑작스럽게 눈물이 나오게 되었죠. 깜짝 놀란 리나와 정훈 씨는 무슨 일이냐는 말에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가 몰았던 전차라며 어릴 적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자 깊은 공감을 해준 정훈 씨는 분명 좋은 곳에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며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훈 씨 품에서 아버지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죠. 비록 저는 군대를 가지 못했지만 현재 제가 있는 연구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쟁이 나더라도 최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아이언돔과 같은 무적의 방어체계, 그리고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구축하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세계가 평화로워서 저와 같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어린 시절의 공백은 너무 상처가 되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 한국 관광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표현을 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